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1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신보수 선언을 맨 앞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최근 K자 양극화를 언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주유소 가격이라든지 물가에 대해서 최고 가격 상한제 등 경제에 대해서 통제적인 그런 행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수평 구조가 돼야 된다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엘리트층은 법돌이 엘리트층 10%와 초상류층 1% 정도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상위 지배 세력으로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 하는 애들도 개나 소나 다 법대 나온 애들이고요. 행정부에서도 벽돌이 애들이 상당히 있고, 검찰은 뭐 당연히 사법 출신이고, 상권 분립이라고 그러지만은 다 법도들이 나눠서 해먹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상류층은 거기에 어차피 끌려가고 있는 재벌 기업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면 되겠죠. 제 느낌적으로는 우리나라 중류층은 한 9%뿐이는 안 된다. 그리고 하류층이 한 80%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파레토 법칙인 그 8대2에 이런 비율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나라가 좋은 바람직한 국가가 될 거냐. 지금 내치 경제 무슨 통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주국방과 강한 정부, 외교에도 힘을 쓰고 국방에 힘을 쓰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자유자본주의 경제로서 좀 작은 정부 역할, 이 통제가 좀 약한 그런 경제 이런 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나름대로 그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이 편차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원래 자유자본주의 아니었냐? 이것이 자유자본주의를 부인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언급을 계속 한다면은 그게 진보겠죠. 그래서 신보수 선언은 자주국방의 강한 정부와 자유자본주의 경제가 신자본주의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어, 지금 국힘애들 이런 애들 그런 그 보수 꼴통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아주 혐오감이 납니다. 물론 극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미래의 상류층은 공돌이하고 상돌이 엘리트 10% 정도가 좀 상권 분립을 좀 해먹고 초상류층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류층으로 법을 하는 애들 의사, 판사 또 의사는 참 그게 아니죠. 이런 애들이 법돌이 해서 중류층이 한 39% 정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거를 대칭으로 하면 마름먹골의 경제라고들 하죠. 마름 먹골 경제. 하류층이 요걸 합치면은 요게 50%니까 하류층이 한 50% 정도, 하류층이 한 30% 정도 없어지고 중류층으로 합해지는 게 이 정도면은 거의 이 혁명을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란전 출구 전략 트럼프, 행정부 내 노선 갈등 관련 소식통, 로이터
3월 13일입니다. 한 두 명의 기자 같아요. 로이터인데 이란 전쟁의 향방을 둘러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백악관 내에서 복잡한 힘겨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로 드러났다. 언제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것인지를 놓고 측근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어리석은 군사 개입을 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정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란 공격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고위 보좌관들은 이란 지도부 중 상당수가 살아남아 핵개발 계획이 일부 남더라도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분쟁을 종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재무부나 국가경제회의 NEC의 당국자들을 포함한 경제고문들은 석유 쇼크와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국내의 전쟁에서의 지지가 급속히 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씨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와일스 수석 보좌관과 블레어 차석 보좌관 등 정치 고문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의 세력은 트럼프의 포퓰리즘 지지 기반 전략가 스티브 배넌, 보수파 정치평론가 터커 칼슨 등으로 또다시 장기 중동 분쟁으로 끌려가는 사태를 피하라고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을 압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오산, 전쟁의 향방을 둘러싼 혼란이 적어도 일부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군의 신속한 성공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 운동권 세력들은 이란 문제의 대체로 그를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 정권 완전히 파괴 중 오늘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내일 뉴스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세계일보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괴멸당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오늘 이 미친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이란을 향해 거친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으며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며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1월 미 무역 적자 25% 감소, 3개월 만에 축소, 수출은 사상 최대치. 기지통신 외경부 3월 12일입니다. 미 상무부가 12일 발표한 1월 무역 통계 국제수지 기준 계절 조정 완료에 따르면 물건과 서비스를 합한 무역수지 적자액은 전월보다 25.3% 감소한 544억 5,500만 달러, 약 8조 6,600억 엔이었다. 적자폭 축소는 3개월 만이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지가 개선되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는 상호 관세 등에 관한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앞에 두고 세율 저하를 전망해 수입이 축소했다고 보여진다. 수출은 5.5% 증가한 3,021억 4,900만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3,566억 400만 달러였다. 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약 4년 만에 저수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수출에서 설마 5위로 뒷걸음친 나라는 1위는 물론 미국, 2위는 프랑스.
3월 13일 탈 것 뉴스라는 매체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3위로 내려앉은 채, 그리고 중국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풀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수출량 1위인 미국은 2021년에서 2025년 전체 국제 무기 이전의 42%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서 20년 사이 36%에서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2021년에서 2025년에 걸쳐 99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내역은 유럽 35개국, 남북 아메리카 18개국, 아프리카 17개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17개국, 중동 12개국입니다. 큰 변화로서 20년 만에 미국 무기 수출의 최대 점유율이 중동 33%가 아닌 유럽 38%가 된 점이 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4위였던 중국에 대해서도 전년 조사에서 순위를 낮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독일로 무기 수출의 거의 4분의 1, 약 24%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되었고, 또 17%는 다른 유럽 국가가 수출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해 조사와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54% 증가로 큰 폭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위협에 따른 증가로 보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한국은 무기 수출에서 몇 위에 해당할까, 또는 수입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무기 수출입은 무역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맨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적자다 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게 분산복합체에 의한 무기 수출이 무역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로 미국이 또 벌어들이는 돈도 꽤 상당하다 싶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저성장도 확전 위태로움. 3월 12일 교도신문입니다. 국내외를 둘러싼 장래의 불투명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어제 폐막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2026년 국내 총생산성 성장률을 목표를 4.5에서 5%로 내걸었다. 2023-25년의 목표 5% 전후에서 인하했다. 1990년대 전반부터의 성장 목표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부동산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의 과제를 안고 시진핑 지도부가 4%대로 둔화하는 것을 용인한 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혼미가 깊어지는 국제 정세도 배경에 있을 것이다. 지난 3년 성장률 목표는 모두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내실은 과도한 설비 투자와 생산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이었다. 자동차나 가전용 전용의 교체 보조금으로 뒷받침했지만 소비의 선식이나 다름없다. 2026년부터의 중기 경제 목표 제15차 5개년 계획도 채택했다. 2030년까지의 성장률 목표는 설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로 유지한다라고 유연성을 갖게 했다. 한편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로 하는 목표를 내걸어 세계적 강국화 야심과의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국방비는 전년 대비 7% 증가의 약 43조 엔 초과로 돌출한다. 5년 연속 7%대 성장으로 일본의 2026년도 방위 예산은 9조 엔의 4.8배에 이른다. 위태로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 맞서 군사 확장을 가속하는 자세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히토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위협도 상호 경제를 훼손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등에 대해
강권적인 왕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하지만 대국으로서의 행동은 자신들에도 해당될 것이다. 지들도 세계 재패 강권적으로 하는 게 많죠. 전쟁판을 바꾼 드론, 전장 넘어 방산산업 지형한다. 김성지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 3월 12일 우크라이나 중동 전선소 정찰 자폭 요격 드론 존재감 부각. 저가 드론 대량 투입해 고가 방공망 기존 무기체계 비용 부족 흔들. 해상 공항 에너지 시설까지 위협 확산. 전장 개념도 넓어져. AI 소프트웨어 결합한 무인체계 부상. 방산산업 재편 신호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도 드론의 군사적 위력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한때 정찰과 감시의 보조수단으로 여겨졌던 드론은 이제 공격과 자폭, 요격, 해상 타격까지 수행하며 현대전 양상을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보여준 드론 전쟁의 현실, 저비용 공격이 무너뜨린 전쟁의 계산법. 전장은 하늘만이 아니다. 해상, 공항, 에너지 시설로 확산. 드론은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 방산산업도 재편. 한국에도 남겨진 과제 미래전 대비 서둘러야. 드론이 바꾸는 전쟁의 공식. 이거는 석유 저장소를 드론이 공격해서 불타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박화에 중국의 분노 심초사 이후 골치 아픈 처지가 된 이란 중동의 상객 중국. 찌찌다 요스케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3월 13일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인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각에 상당하는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3월 9일 다음 달부터 국내의 석유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 레귤러 가솔린의 경우 전국 평균으로 1리터당 0.55위안 정도의 가격 인상이 되어 평균 매장 가격은 동 7.5위안 전후, 만일 50리터 급유하면 27위안, 약 630엔 가까운 가격이 인상이 된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적인 조사기관 에너지 인스티튜트의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에서 중동산 원유의 비율은 2024년 시점에서 57%로 중국은 중동에서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중국도 그것을 소리 높여 부정하지 않는다. 전출된 이하의 추계에 따르면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를 제외한 중동 국가에서도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 기타 중동 안에 이란이 포함된 것 같다. 중국 고민, 러시아산 원유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수송 능력의 한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은 ESPO 파이프라인 경유로 이루어진다. ESPO 파이프라인은 ESPO란 이스트 시베리아 패시픽 오션의 약자, 동시베리아에서 태평양 석유 파이프를 말한다. 다만 ESPO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송 능력에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원유 부족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로의 시프트를 강하게 하면 가격으로 러시아의 발등을 지킬 우려도 강해진다.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수요가인 중국이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를 비교해 더 싼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끈다면 중국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지배력을 훼손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유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러시아가 대중 수출로 위안화를 벌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유리하도록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을 중국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경제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중국에 있어서도 이란 정세의 긴박화에 수반하는 유가 상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란은 최고의 단골 손님은 중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했다.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중국, 이란 행동에 분노심초사. 자신의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의 안정화를 중시하는 중국은 중동에서는 중립 외교를 고수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주요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하고 있다고도 한다. 중국 내 유전개발 가속화 가능성. 여기서 중국이 산유국임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동북부의 헤이룽장성에 있는 다칭 유전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탈림 유전이나 오르도스 분지 창칭 유전과 같은 내륙부의 대형의 유전이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발해 쪽의 해상 유전도 존재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양 가지고는 전혀 그 중국의 수요를 못 맞춘다 그런 얘기가 되죠. 수단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폭고 진짜 노림수는 무엇인지 이래서야 그야말로 제국주의 시대 그 자체 아닌가. 야마모토 히로유키야라고 아나코람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일리라는 매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격에 맞서 이란이 페르시아만의 기뢰를 부설하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설함을 파괴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미국뿐. 세일 혁명에 의해서도 석유도 천연가스도 자기 부담 커녕 수출할 수 있게까지 되어 있으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과거 민족이나 종족 간의 대립 혹은 이데올로기가 서로 충돌해 전쟁으로 발전했을 때에는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의라는 말을 쓰였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군수산업, 무기상, 기득권 메이저들의 권력자와 결부돼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참극이 근대에 들어와 반복돼 왔다. 무기 수출이 계속되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단골 국가 1위 미국 이것은 단연 2위 이하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순위가 하락, 중국 정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4개나 된다. 도대체 무슨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자, 첫머리의 의문, 트럼프의 이란 공격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모두들 생각이 들쭉날쭉하다. 베네수엘라의 성공 체험에 맞들이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타고 이란 정변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기습작전에 나섰다면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 세습한 아들의 목숨을 노릴 것인가? 고농축 우라늄 회수를 위해 지상군 부대를 투입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싸움은 혼란에 더 빠질 것이다. 직접 권총 쏜 김주혜, 김정은 분역 분행보 잇따라. 10대도 안 된 애가 이거는 요거는 뭐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강원랜드 중대 재해 발생 3월 12일 공시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내 근무중 쓰러져 응급 이송하였으나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고용노동부와 현장 조사 및 원인 파악 예정이다. 현재 사망을 했는데 원인 파악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결과에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본 원인은 은폐되고 피상적 원인 발표가 흐름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대 주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입니다. 요즘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사망한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네요. 과로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카지노 내 영업장인데 영업장에서 쓰러졌다? 좀 이상합니다.
풍원정밀 일본 전량 의존하는 FMM 국산화했다. 전자신문 3월 12일 고객사 최종 승인 절차 시작. 하반기 대량 생산 돌입 예정. OLED 공급망 안정화 기대. 풍원정밀이 일본산이 시장 100%를 점유한 파인 메탈 마스크 FMM 국산화의 성공, 올 하반기부터 양상 공급한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필수 부품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수건이었던 FMM 공급망 안정화가 현실화됐다. 이하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